한국이 미국한테 노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70년간 예스만을 답했던 한국 세계 최강 미국이 협상장에서 당황하는 모습, 55억 달러나 투자한 나라의 국민을 쇠사슬에 묶어 끌고 가는 동맹국, 이런 장면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죠. 한국이 숨겨놓고 있던 진짜 카드가 있었거든요. 과연 누가 누구를 더 필요로 하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300명의 한국인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최첨단 배터리 공장 건설이 멈춰서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단일 현장 단속이 벌어지면 저는 이 모든 질문의 답을 조지아 엘러벨에서 직접 봤습니다. 리처드 콜린스 20년간 글로벌 제조업을 추적해온 영국 출신 기자입니다. 파필 가장 최대 규모의 투자 미국 대통령이 두 팔 벌려 환영했던 그곳 조지아 건설 현장이 타겟이 된 이유는 바로 정치적 상징성이었습니다.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55억 달러를 투입해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그곳이 타겟이 됐습니다. 2025년 9월 어느 날 오전 6시 저는 일상적인 취재차 엘러벨에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진행되던 건설 작업 정교하게 설치되는 최첨단 설비들, 그리고 숙련된 한국 기술진들이 설계 도면을 들고 현장을 지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시끄러워졌어요. 현장 곳곳에 방탄복을 입은 연방 요원들이 나타났고 마치 전투 헬기처럼 드론 소리가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연방 합동 단속팀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DHSIC 현지 경찰까지 총출동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테러나 사고가 난 줄 알았죠.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계획된 대규모 단속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설비 전문가가 제게 다가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자님,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우리는 합법적으로 공장 건설하고 있는데요. 지금 뭔가 큰 단속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시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삽첸실 5명이 한꺼번에 연행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어요. GTS 역사상 단일 현장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띈 건 한국인들이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한국 기술진들이 현장에서 설계와 설비 설치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온 공정 설계 엔지니어가 영어로 외쳤습니다. 이건 비원 비자로 합법적인 기술 지원 업무예요. 우리는 공장 건설을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연방 요원들은 이미 준비된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국적별로, 비자 유형별로 분리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을 총괄하던 미국인 프로젝트 매니저 톰 워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없으면 우리 건설 프로젝트 완전히 멈춰요. 최첨단 설비 설치부터 공정 설계까지 모든 게 그들 기술에 달려 있거든요. 그럼 건설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기겠네요. 차질이 아니라 완전 중단이죠. 도면은 있어도 실제 노하우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니까요. 며칠 후 공개된 영상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손목돈만 아니라 허리와 발목까지 쇠사슬로 연결된 한국 기술진들이 버스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3중 구속장치였죠. 한국 여론은 즉시 폭발했어요. 서울의 한 외교부 관계자는 긴급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의 처우는 동맹국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즉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74차일8이 전세기를 급파해 수송작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대기 중인 대형 전세기가 있었지만 미국 측 협조 없이는 탑승구가 열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연됐습니다. 서울과 워싱턴 간 급박한 외교 협상이 벌어졌어요.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공항 이송 시 결박을 풀고 이동시킬 것인가 정치적 압박이 작용했고 협상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소한 공항까지 이송할 때는
결박을 풀고 인간적으로 대우하기로 했어요. 300여 명이 일괄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가디언이 입수한 내부 누설문서 한 장이 불법과 합법의 회색지대를 날카롭게 갈라놓았습니다. 바로 유휴 비자 소지자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내용이었죠.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구금자 중 상당수가 유효한 B1B2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단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들의 업무는 기술 지원과 설비 설치로 명백히 합법적 활동에 해당합니다. 공장 건설을 위한 정당한 업무였어요. 포크스턴 IC 구치 시설의 환경도 문제였습니다. 구금자들은 표백제 냄새가 심한 식수를 마셔야 했고 제대로 된 수면과 의료 접근도 어려웠다고 증언했어요. 귀국 후 한 한국인 설비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표백제 냄새가 너무 심했고 밤에 제대로 잠도 못 잤어요. 의료진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들이 떠난 뒤 시작됐습니다. 그날부터 건설 현장에서는 사이렌 소리보다 크레인의 정적이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건설 작업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설치 중이던 최첨단 설비들이 반쪽짜리 상태로 방치됐고 정교한 공정 설계 작업이 멈췄었어요. 현장에 남은 미국인 엔지니어 마이크 존슨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매뉴얼은 있지만 실제 설치 노하우는 한국 기술진들이 다 가져갔어요. 특히 이런 첨단 배터리 설비는 더욱 그래요. 대체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몇 년 걸릴 일을 몇 주에 할 수는 없죠. 게다가 이 정도 수준의 기술진을 어디서 구해요? 현대차 본사에서는 즉시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 관계자는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핵심 기술진 공백으로 인한 건설 지연은 불가피합니다. 최소 2-3개월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내린 결정은 워싱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조지아 공장 전면 중단 이 발표가 언론에 보도되자 주가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다른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도 한국 기술자들에게 귀국이나 자택되기를 권고하기 시작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관계자는 임원진 화상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가 단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 기술진들 안전을 우선시해야겠습니다. 현장을 떠나는 한국 기술진들의 손에는 캐리어가 들려 있었고 조지아 건설 현장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20년간 미국 제조업 현장을 다녔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투자 환영식이 성대하게 열렸던 그곳이 지금은 체포와 구속 현장으로 바뀌고 최첨단 기술이 인력과 함께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봤어요. 건설 현장 인근 식당에서 만난 한 현지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장이 들어오면서 우리 동네가 활기를 띠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건설 라인은 다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기술이 사람과 함께 떠났기 때문이었죠. 반쪽짜리 설비들이 텅 빈 건설 현장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단순히 항의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이 예상하지 못한 그 카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글로벌 에너지 판도를 바꿀 수 있는지 워싱턴의 첫 반응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톤 조정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도 예상하지 못한 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날아온 첫 신호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변명이나 정당화가 아니었어요. 바로 깊은 유감이었습니다. 이미 국무부 부장관의 첫 공식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법 집행의 정당성을 강조하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상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이렇게 전했어요. 미 측에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대응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워싱턴 내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즉시 워싱턴으로 날아가 현지 분위기를 파악해 봤어요. 백악관과 의회 온도차가 극명했습니다. 백악관 한 관계자는 비공식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 유치와 동맹 관리 차원에서 신속한 수습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하원 국토보안위원회 간사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 집행기관이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인데 왜 유감을 표해야 합니까? 이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후퇴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갈렸습니다. 한 원내 관계자는 이렇게 토로했어요. 동맹국과의 관계는 중요하지만 이민법 집행의 일관성도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죠. 이런 혼란 속에서 미언론들의 사설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동맹 관리에 참담한 실패라는 제목으로 정부를 비판했어요. 반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법 집행의 예외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동맹은 슬로건이 아니라 입국 심사 대회에서 증명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충격을 받은 건 미국 산업계였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자동차 업계 긴급 컨퍼런스에 참석해 봤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포드 공급망 담당 부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LG 공장 지연이 우리한테도 직격탄이에요. 배터리 공급망 전체가 연결돼 있거든요. GM 관계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3개월 지연이면 올해 전기차 라인업 출시 타임라인을 완전히 다시 짜야 합니다. 이건 업계 전체의 문제가 됐어요. 테슬라의 한 임원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다른 한국 기업들도 미국 투자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게 진짜 문제죠. 실제로 현대차의 공장 중단, 타 공장 생산도 수개월 멈춘다. 직원 안전이 더 중요하다. 등의 발언이 나오자 관련 주가들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현대차는 물론이고 LG 에너지 솔루션, 심지어 미국 배터리 관련 기업들까지 하락세를 보였어요. 달력보다 주가가 먼저 반응한 셈이었습니다. 월가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투자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간 거예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의지 자체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유럽연합 관계자는 브뤼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 기회를 확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거든요. 일본 정부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경제산업성 관계자가 도쿄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안정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러시아까지 나섰습니다. 모스크바의 한 대멜 에너지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과 에너지 솔루션에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현대차는 러시아에서 공장을 운영해 본 경험도 있죠. 워싱턴의 혼란은 정부 부처 간 갈등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국무부 상무부 국토보안부 간의 내부 조율 과정을 추적해 보니 상당한 마찰이 있었어요. 국무부 관계자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우리는 외교적 해법을 찾으려 했는데 국토보안부는 법 집행 원칙만 고집했어요. 상무부는 경제적 손실만 걱정하고요. 국토보안부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갈렸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동맹국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 앞에서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야 할지 모르죠. 이런 혼란 속에서 의회에서는 청문회 개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이렇게 발표했어요. 동맹국과의 관계 관리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부처 장관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겠습니다. 상원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상원 외교위 간사가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투자 유치 정책과 이민 단속 정책 간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한편 서울에서는 여의도와 코트라 워싱턴 사무소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미국 내 여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계 반응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코트라 워싱턴 사무소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일방적 혜택이 아니라 상호 이익입니다. 이번 사태로 그 점이 더 명확해졌다고 봐요. 실제로 조지아주 정부의 반응은 연방 정부와 달랐습니다. 조지아주 지사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현대 LG 투자는 우리 주에 수만 개 일자리를 가져다 줄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연방 정부의 정책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조지아주 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철회한다면 우리 지역 경제에 치명적 타격이 될 거예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받고 싶습니다. 미국 내 한인 사회의 반응도 강했습니다. 워싱턴 지역 한인회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지금 시대의 쇠사슬을 채우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이것이 동맹국을 대하는 방식인지 의문이 들어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는 항해 집회도 열렸습니다. 참가자 중 한 명이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는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파트너입니다. 범죄자 취급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정부의 대응이 가속화됐습니다. 백악관이 새로운 비자 제도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발표한 겁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면서도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서둘러 처방을 보면서 저는 다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항의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한국 정부의 다음 행보는 미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는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것이었어요. 단순한 외교적 항의를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대응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300여 명의 한국인들이 빠져나간 미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조지아 엘러벨 현장을 찾아갔어요. 사흘 전 단속이 벌어졌던 그 건설 현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장의 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설치 중이던 첨단 설비들이 그대로 멈춰 있었고 건설 진도는 완전히 정체돼 있었어요. 현장을 총괄하던 미국인 프로젝트 매니저 톰 워커를 다시 만났습니다. 공장은 하드웨어지만 실제 가동은 사람웨어로 하는 거였어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사흘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의 참모습은 사라지고 깊은 당황감만 남아 있었어요. 튜닝과 디버킹은 매뉴얼에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손으로 느끼면서 조정했던 부분들, 그런 감각적인 부분은 도면으로 전수가 안 되거든요. 현장의 미국인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자제어 담당 엔지니어 마이크 존슨이 저에게 이렇게 토로했어요. 캘리브레이션부터 막혔습니다. 설비 로그를 아무리 열어봐도 한국 기술자들의 손감각은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설비 업체에서 파견된 기술자도 같은 고민이었습니다. 시운전 과정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해주던 미세 조정 작업, 그게 없으니까 설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매뉴얼대로 해도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에요. 이런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언론사들이 현장 루포에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작성한 기사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공장은 껍데기 사람은 부품이 아니다였습니다. 기사 내용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 기술진 없이는 공정의 70% 이상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툴은 남았지만 손이 없다는 현장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하며 기술 의존도의 심각성을 지적했어요. CNN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산업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MIT 산업공학과 교수가 이렇게 분석했어요. 현대의 첨단 제조업은 설비와 인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스템입니다. 한쪽이 빠지면 전체가 마비되는 구조죠.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자 의회에서도 움직임이 가시화됐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비자 제도 개편에 대한 공식 브리핑이 열렸어요. 하원 외교위원장이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 인력의 원활한 보나람 이동을 보장하는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 검토가 시급합니다. 왜 이제서야 이런 논의를 하게 됐는지 반성해야 해요. 상원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상원상업위 간사가 이렇게 밝혔어요. 투자 유치 정책과 이민 정책 간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혼란을 반복할 수는 없어요. 국토보안부도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국토보안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영향을 고려함보다 정교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업들 사이에서는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간의 미묘한 갈등도 표면화됐어요. 현대차 즉 실무진은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터리 기술 지원은 LG 몫인데 우리 전체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어요. 역할 분담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측의 반응도 날카로웠습니다. 기술진 파견은 합작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로 인한 지연을 우리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협력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비업체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설비 납품만 담당했지 운영 기술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애초 계약 조건에 한국 기술진의 기술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EPC 업체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토목공사는 95% 완료됐지만 나머지 5%가 가장 중요한 설비 연동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 운영사의 몫입니다. 이런 책임 공방 속에서 현대차 실무진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프로젝트 총괄수 상무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라 단기 해결책을 찾을 때입니다. 우선 당장 가능한 대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결국 잠정적 조율이 이루어졌습니다. 현대차가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면서 단계적 대안 모색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대체 방안 모색도 쉽지 않았습니다. 업계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유럽이나 일본에서 비슷한 기술자들을 섭외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상당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한국 기술진만큼 숙련되기까지는 자동차 업계 전체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포드의 한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배터리 공급방 차질이 우리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공급처 다변화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GM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하나의 공급 라인에만 의존하는 리스크를 실감하고 있어요. 대안 확보가 시급합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조심스럽지만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귀국 기술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내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지만요.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기술의 독자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부 귀국 기술진들은 국내 복귀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에서 계획했던 기술을 국내에서 먼저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아직은 모든 게 검토 단계였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상황이 복잡했어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기술 공백을 메우지 못해 당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활용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겉으로 드러난 움직임일 뿐이었어요. 실제로 한국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진짜 카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깜짝 놀랄 기술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화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핵이었어요. 정확히는 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조합이었죠. 핵연료도 리사이클이 되느냐는 질문에서 시작된 호기심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연구개발특구 한국원자력 연구원을 찾았어요. 이곳에서 20년 넘게 비밀스럽게 축적해온 기술이 갑자기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개발 부장이 저를 맞으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사용 후행 연료에서 우라늄과 초우라늄 원소를 분리해 재활용하는 기술입니다. 핵무기와는 전혀 다른 평화적 기술이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이 기술이 단순한 재활용 기술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연구원 내부의 프라이드 시설을 직접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학규모 비활성 통합 실험시설이라는 긴 이름의 줄임말이었어요. 거대한 아르곤 분위기, 셀 안에서 원격 조작으로 진행되는 실험 과정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프라이드의 아르곤셀에서 미래의 공정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설 담당 연구원이 자부심과 함께 묘한 긴장감을 담아 말했어요. 실제로 이곳에서는 전해 정령과 전에 회수라는 핵심 공정들이 연계되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사용 후행 연료를 고온의 용융염에서 전기분해해 우라늄과 TRU를 분리하는 과정이었어요. 연구원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라늄과 TRU 분리 효율이 99.0% 이상입니다. 20년간 축적된 공정 연계 데이터가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활용 기술이 아니었어요. 핵물질을 정교하게 분리하고 농축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 이 기술이 다시 주목받게 됐을까요? 그 배경에는 미국의 한국기술진 대량 구금 사태가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한국 후연료 자원화 수업의 잠재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내용은 따로 있었어요.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에너지 전문가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우라늄과 초우라늄의 분리 정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초우라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TRU, 즉 초우라늄 원소들은 플루토늄을 포함한 핵분열 물질들이었거든요. 이것들을 정교하게 분리할 수 있다는 건 유럽의 에너지 싱크탱크들도 비슷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런던에 있는 채텀하우스에서 발표한 분석 보고서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기술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핵 확산 우려가 핵심 쟁점이었어요. 미국의 군축통제협회에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협회의 관계자는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으로 분리된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확산 관점에서 매우 위험한 기술이에요. 경제성 문제도 있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이 이렇게 지적했어요. 파이로 프로세싱의 톤당 처리 비용이 기존 직접 처분 방식보다 3배 이상 비쌉니다. 경제성은 아직 의문이에요. 하지만 기술진들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한 선임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라늄과 초우라늄 원소에 불리는 기술의 영역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책의 몫입니다. 그 말 속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기술은 이미 완성됐다는 자신감과 그 기술의 전략적 가치를 아는 사람의 신중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실제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데이터는 놀라웠습니다. 프라이드 시설에서 축적한 20년간의 공정연계 실험, 기록, 원격 조작 기술 노하우, 그리고 상용 규모 확대를 위한 스케일업 데이터까지 이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국제원자력기구 자료를 인용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수준은 이미 실용화 단계에 근접해 있다고 평가됐습니다. 공정 연계 데모 기록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기술의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IAEA 핵연료 선안부 관계자가 서울을 방문해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런 관심 속에서 귀국한 기술진들 사이에서도 파이로 프로세싱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조지아에서 돌아온 한 배터리 전문가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전에 공정 원리가 배터리 기술과 거의 똑같아요. 우리가 축적한 전기 화학 노하우를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실제로 귀국 기술진들을 포함한 융합 연구팀 구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배터리 기술과 파이로 프로세싱의 만남이 예상치 못한 돌파구를 열 수도 있어요. 포스텍과 카이스트 등 주요 대학들도 움직였습니다. 포스텍 원자력 공학과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학연산 협력을 통해 파이로 프로세싱의 상용화 가능성을 본격 탐색할 때가 왔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캐나다 원자력 공사에서 먼저 협력을 제안해 왔어요.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과 우리의 경험을 결합하면 획기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도 비슷한 러브콜이 이어졌습니다. 사용 후행 연료 처리 문제로 고민하던 원전 운영국들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미 에너지부 내부에서는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에 대한 우려 섞인 분석이 시작됐어요. 에너지부 관계자는 비공식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비확산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여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우리의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는 순수한 평화적 목적입니다. 핵무기와는 전혀 무관한 에너지 기술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기술 개발은 지속화돼 상용하는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에서 개최된 특별 세미나에서는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어요. 한 참석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이제 그 씨앗을 어떻게 키울지가 우리의 선택이에요. 실제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기존 연구진의 귀국 기술진들을 포함한 새로운 팀 구성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구원장은 이렇게 밝혔어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면 기존에 없던 혁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보유한 건 단순한 재활용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핵물질을 자유자재로 분리하고 정제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었어요. 핵무기를 만들지는 않지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춘 것이었습니다. 상용하는 과학과 정치의 문제라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과학적으로는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을 때 저는 그의 표정에서 묘한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6시간 후였어요. 평소와 다른 당당한 말투로 시작된 그의 발언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과 사용 후행 연료 재처리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은 잠시 멈칫했다가 일제히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금기시됐던 주제가 갑자기 공식 의제로 떠오른 순간이었거든요. 드디어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한 외교부 관계자가 저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 말 속에는 안도감보다는 승리감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상회담 과정을 복귀해보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처음부터 예상과 달랐다고 해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협상을 시작했지만 한국의 대응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방위비 얘기가 나오자마자 우리도 제안할 게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파이로 프로세싱과 핵처리 논의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미국 측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다고 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이렇게 전했어요. 한국이 역으로 협상 카드를 제시할 줄 몰랐습니다. 게다가 그게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라니 완전히 예상 바뀌었어요. 실제로 한국의 협상 태도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거처럼 미국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제를 제시한 것이었어요. 조현 장관은 신중하면서도 당당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순수하게 평화적 목적의 산업적, 환경적 접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유한 기술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말 속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핵무기를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논의의 출발점은 믿음이고 설득의 언어는 수치가 될 것입니다. 외교부 북미국장이 후속 브리핑에서 한 말이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기술로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 미국 내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들부터 들끓기 시작했어요. 브루킹스 연구소의 핵정책 전문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카드를 가지고 나올 줄 몰랐어요. 비확산 관점에서는 우려스럽지만 동맹 관리 차원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다른 시각을 보였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이 이미 상당한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이제 협력을 통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의회 반응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이 이렇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비확산은 성격이어야 합니다. 동맹국이라고 해서 예외를 둘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현실론을 제시했어요. 한국이 이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제보다는 협력을 통한 관리가 더 현실적입니다. 하원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에너지상업위원회 위원장이 이렇게 분석했어요. 공급망 위기를 겪은 후 한국이 완전히 다른 협상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요. 한편 한국 산업계의 반응은 고무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회가 온 것 같다는 분위기였어요. 한국 전략 관계자는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사용 후행 연료 처리가 가능해지면 원전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국익의 계산서로 보면 분명한 플러스입니다. 원전 운영사들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수원 기술 담당 임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준 위폐김을 저장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원전 산업 전체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선업계에서는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한 조선사 임원이 이렇게 우려했어요.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해확산 논란에 휘말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방산업계도 복잡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술적 역량은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국제사회 인식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는 추가 설명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이렇게 강조했어요. 우리의 접근은 순수하게 평화적 목적입니다. 기존 한미원자력 협력 협정을 안에서 진행될 예정이에요. 외교부에서도 같은 선상에서 설명했습니다. 협정 체계를 활용해 파이로 프로세싱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논의가 이번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개편 협상과 연계됐다는 점이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이 제시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술 협력, 비자 정책, 그리고 관세 문제까지 연결된 복합적 사안이에요. 앞으로 빅딜이 일어날 것 같네요. 언론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핵은 없지만 핵을 둘러싼 기술은 있다는 제목으로 한국의 새로운 전략을 분석했어요. 한국이 협상에서 수세해서 공세로 전환한 것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외교 전략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이 상용화되면 글로벌 핵연료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더 이상 일방과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대로 보지 않게 됐다는 신호다. CNN은 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영향이 동북아 균형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일본은 즉시 우려를 표명했어요. 동북아 비확산 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입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글로벌 핵 폐기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반응은 예상대로 신중했어요. 모든 원자력 활동은 국제 규범과 감시 체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합니다. 러시아는 미묘한 환영의 뜻을 비쳤습니다. 평화적 원자력 기술 발전은 국제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반응들 속에서 한국 정부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조현 장관이 후속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어요. 우리는 무기가 아니라 공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정이 가진 전략적 가치는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연구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20년간 축적한 데이터와 기술로 우리의 영향과 의도를 투명하게 증명해 보겠습니다. 결국 한 달 전 조지아에서 시작된 사건이 한국 외교의 완전한 패러다임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요구를 받는 위치가 아니라 협상 카드를 제시하는 위치로 올라선 것이었어요. 우리도 이제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저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 말 속에는 새로운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백악관 경제정책 브리핑의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 회의실에서 미국 정부 고위급들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투자 환영과 입국 장벽이 한 스크린에 동시에 뜬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공급망과 동맹 관리에서 심각한 미스가 발생했습니다. 국가경제회의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었어요. 조지아 사태 이후 나타난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백악관 경제팀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지원과 축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단순히 현대 마이너스 LG 프로젝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무부 차관이 브리핑에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신규 투자 검토 프로젝트 12개가 일제히 지연됐습니다. 총 투자 규모만 350억 달러에 달해요. 조지아주 경제개발청에서 올라온 보고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주정부 관계자가 긴급히 워싱턴을 찾아와 이렇게 호소했어요. 우리 주에만 2,200개 일자리가 걸린 문제입니다. 연방정부의 정책 때문에 지방정부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비슷한 우려가 다른 주에서도 쏟아졌습니다. 엘라베마, 조지아, 테네시 등 한국 기업 투자를 유치했거나 유치 예정인 주들이 모두 같은 목소리를 냈어요. 텍사스 주지사는 아예 백악관에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연방이민 정책이 우리 주의 경제개발 정책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아요. 한편 미국 업계에서는 코리안 스페셜리스트 귀환으로 인한 공백 분석이 본격화됐습니다. 저는 디트로이트의 한 자동차 연구소에서 이런 분석 보고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포드 기술연구소의 분석 결과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담당했던 배터리, 셀 최적화 작업을 대체하려면 최소 18개월이 걸릴 것 같아요. 그것도 2배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말이죠. GM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술 담당 부사장이 내부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끝 감각과 경험치를 대체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당분간은 품질 저하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임원이 투자자 회의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한국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차질이 생기면서 일부 모델의 출시 일정을 조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과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떠나지 않았다는 자신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멀티트랙 전략을 가속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전, 재활용, 소재 분야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종합적 접근이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KTX 자립화 방안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장관이 브리핑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의존이 아니라 옵션을 늘리는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의 시장에만 매달리지 않겠어요.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 프로젝트 지원 기간을 활용해 국내 배터리 연구 개발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어요. 현대차 연구개발본부장이 사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술을 국내에서 먼저 완성하고 그 다음에 해외로 나가는 전략으로 바꿔봅시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기술진들을 국내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집중 투입했어요. 기술 담당 임원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계획했던 기술을 국내에서 먼저 상용화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더 과감한 실험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움직임은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됐습니다. 조선 업계에서도 한국형 기술 독자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어요. 한국조선 해양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LNG 운반선의 핵심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서 기술 격차를 벌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번 사태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업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이와 하나시스템 등이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기술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방산업체 한 우번의 말이었어요. 해외 언론들도 한국의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K공급망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웠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냈어요. 기사에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단순한 협력업체가 아니라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그런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이코노미스트도 비슷한 관점에서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역량이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도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만의 파트너가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다른 나라들의 러브콜도 이어졌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한국과의 기술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이웃지평위원회 에너지 담당 지평위원이 서울을 방문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유럽의 그린딜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하면 시너지가 클 것 같아요. 미국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미묘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경제산업성에서 한국과의 기술협력 재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해왔어요. 과거의 갈등을 접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모색해보고 싶습니다. 캐나다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총리가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원자력 기술 협력을 제안했어요.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과 우리의 우라늄 자원을 결합하면 완벽한 파트너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중동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UAE는 바라카 원전 성공을 바탕으로 추가 협력을 제안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신도시 프로젝트에 한국 기술을 활용하고 싶다고 밝혔어요. 이런 변화 속에서 미국도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비자 개편 초안과 관세 정책을 연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국토보안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비자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기술인력 특별 카테고리 신설이었습니다. 국토보안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동맹국의 핵심 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경제 안보와 이민 정책의 균형을 찾아보겠어요. 상무부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맹국 우대 차원에서 관세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감사하다는 반응보다는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었어요. 외교부 대변인인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제안을 환영하지만 우리도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어요. 이는 과거 한국이 미국의 제안을 거의 무조건 수용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산업계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대기업 회장이 경제단체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됐어요.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과 협력하면 되는 거죠. 이런 변화는 주식시장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한국 주요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인 반면 미국의 일부 제조업체들은 불안감을 드러냈어요.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다변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 월스트리트에서는 다른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미국 기업들의 경우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일방적이었던 한미 관계의 역학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요구를 받아들이는 위치가 아니라 선택지를 가지고 협상하는 위치로 올라선 것이었어요. 정책은 변하지만 기술은 남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저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 말 속에는 새로운 자신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새로운 답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한국의 진짜 가치가 더욱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연례총회에 참석했는데 한국 세션에 몰린 인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년 같으면 한적했을 회의실이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IAEA 사무총장이 개회사에서 한국을 언급한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이 글로벌 해결료 순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데이터, 납기,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발표에 나섰을 때 회장의 집중도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특히 프라이드 시설과 산업연계 가능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이 메모를 열심히 적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의 공정연계 기술은 이미 실증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상용화까지 필요한 건 파트너십뿐입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각국 대표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국 기술에 대한 상담 창구가 열린 것 같았어요.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유럽 연합 대표단이었습니다. EU 에너지 집행위원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제안했어요. 유럽의 그린딜 정책과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결합하면 완벽한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보고 싶어요. 독일 대표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탈원전을 결정했지만 기존 사용 후 연료 처리 문제는 남아 있어요. 한국 기술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원자력청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원전 운영 경험과 한국의 재처리 기술을 결합하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캐나다의 접근은 더욱 전략적이었습니다. 천연자원부 장관이 한국 측에 이렇게 제안했어요. 우리의 우라늄 자원과 한국의 재처리 기술,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를 패키지로 묶어서 제3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중동 국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UAE 원자력공사 회장이 직접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바라카 원전의 성공 이후 우리도 해결료 순환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과 장기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더욱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넘시티 프로젝트에 한국의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전면 도입하고 싶습니다. 규모 면에서 기존 프로젝트와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심지어 카자흐스탄도 나섰습니다.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이 한국의 기술에 관심을 보인 것이었어요. 우리의 원료와 한국의 기술이 만나면 완전한 해결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러브콜 속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은 신중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파일럿의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중하게 파트너를 선택할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단순히 기술 수출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체를 패키지로 수출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프라이드 시설 기반의 상용 플랜트 설계를 본격화했습니다. 연구원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완전한 시스템 수출입니다. 설계부터 운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다른 한국 산업들과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방산업계에서 먼저 관심을 보였어요.
하나시스템 기술 담당 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에서 나오는 특수 소재들이 우리 방산 제품의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업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조선해양에서는 파이로 프로세싱 시설을 해상 플랫폼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해상에서 운영하면 안전성과 보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거예요. 우리의 조선 기술과 결합하면 새로운 사업 모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업계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과정에서 나오는 고순도 소재들이 반도체 제조에 활용될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었어요. SK 하이닉스 소재연구소장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원자력 기술에서 파생되는 소재 기술이 우리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산업 간 융합은 예상치 못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원자력 기술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제조 품질의 삼위일체로 종합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었어요. 포스코에서는 파이로 프로세싱 시설 건설에 필요한 특수 강제 개발에 나섰습니다. 초고온, 고방사능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소재 기술은 우리 철강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어요. LG화학도 관련 화학공정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전해질 기술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파이로 프로세싱에 적용하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최근에 열린 COP 기후회의에서 한국 세션에 대한 관심이 폭증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COP 의장이 개회사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핵 폐기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을 한국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자리에서 에너지의 미래를 재활용의 언어로 말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표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한국이 수출한 원전을 보유한 국가들에서 사용 후 연료 공동연구 제안이 쇄도했습니다. UAE를 시작으로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까지 한국형 원전 도입국들이 모두 관심을 보인 것이었어요. UAE 원자력공사 CEO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연료를 한국에서 재처리해서 다시 연료로 공급받는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체코 정부도 비슷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한국 원전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종합적 서비스 때문입니다. 연료 순환까지 책임져 주신다면 완벽한 패키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관심과 제안들 속에서 한국 정부는 매우 신중한 접근을 유지했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우리가 허브의 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예정이에요. 실제로 한국은 파트너 선정에 있어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 경제적 신뢰도, 그리고 비확산 의지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리더십은 생산 캘린더로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이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원자력 생태계를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 업계에서는 한국을 게임 체인저로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새로운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을 포기할 수 없는 국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이런 평가는 한국의 원전 수출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기존의 건설 중심 수출에서 연료 순환까지 포함한 종합 서비스 수출로 사업 모델이 진화한 것이었어요. 한국전력 해외사업처장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발전소를 짓는 업체가 아니라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 업체가 됐어요. 결국 2달 전 조지아에서 시작된 사건이 한국을 글로벌 원자력 생태계의 허브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을 요청받는 위치가 아니라 전 세계의 기술과 비전을 제시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성공의 이면에는 더 큰 책임도 따라왔습니다. 한국이 만들어가는 룰이 향후 글로벌 원자력 질서를 좌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지가 다음 단계의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저는 청와대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표정에 주목했습니다. 평소보다 진중한 모습이었어요. 조지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 기자 간담회였는데 외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대통령의 첫 발언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스럽죠?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대통령이 동맹국 관계에 대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건 이례적이었거든요. 투자 심리에 대한 신호였습니다. 투자는 신뢰의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흔들리면 투자 결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의 이 발언은 즉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미국 투자 전략 재검토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 한 임원이 사내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텍사스 반도체 공장 추가 투자 계획을 일단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리스크 프리미엄을 다시 계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LG그룹도 비슷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하이오 배터리, 공장 2차 증설을 미루고 그 투자를 국내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업계 전체에서 관세보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했어요. 보고서 핵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관세를 내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쌀 수 있다는 분석이었거든요. 한국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관세는 예측 가능한 숫자지만 정치적 리스크는 불확실성 그 자체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더 큰 부담이죠.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리쇼어링 시나리오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현대차 전략기획실에서 작성한 내부 보고서를 보면 미국 공장 건설 예산의 30%를 국내 R&D 센터 확장에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울산과 남양연구소를 확장해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완전히 국산화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현대차 연구개발본부장이 임원진 회의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SK그룹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미국 배터리 공장 대신 국내에 차세대 소재 연구소를 짓기로 결정했어요. 우리 기술을 해외에 먼저 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국내에서 완전히 완성하고 나서 수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 기술 담당 부사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정부 정책에도 반영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K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이 그것이었어요. 기재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해외 투자 지원으로 생긴 자본을 국내 생산 능력 확충과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국내 첨단 제조업 단지 조성이 선포 20조 원, 핵심 기술 R&D에 5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 내 투자 확대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것이었어요. 기업들이 해외 대신 국내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과 부지 지원을 대폭 늘려드리겠습니다. 산업부 차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는 즉시 경제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건설 주문량이 급증했고 고급 인력 채용도 늘어났어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첨단 제조업 시설 건설 주문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이는 해외 투자 계획이 국내로 돌아온 결과였어요. 고용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보면 석박 4급 연구 인력 채용이 30% 늘었습니다. 해외 진출을 미루고 국내 기술 개발에 집중하다 보니 고급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한 대기업 인사 담당 임원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세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인세와 고용 관련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었어요. 기재부 세제실장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해외 투자 대신 국내 투자가 늘어나면서 세수 기반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가장 당황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뒤늦게 대응에 나섰어요. 이미 국무부 부장관 크리스토퍼 랜도가 다시 방한한 것도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구체적인 대책을 들고 온 것이었어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비자 워킹그룹도 속도를 내겠어요. 랜도 부장관이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비자 워킹그룹 계획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 인력을 위한 특별 비자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국토보안부에서도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동맹국 핵심 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절차를 적용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감사 표시와 함께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었어요.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제안을 환영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다양한 선택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이미 다른 옵션들을 적극 검토하고 있었어요. 유럽연합, 캐나다, 중동 국가들의 러브콜이 구체적인 협력 제안으로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EU 집행위원회에서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특별 투자 인센티브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유럽에 투자하면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캐나다도 비슷한 제안을 해왔어요. 총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면 완벽한 파트너십이 될 것입니다. 기업들에게는 최고 대우를 보장하겠어요. 중동에서는 더욱 파격적인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으로 한국 기업 특별 경제구역 조성을 제안한 것이었어요. 세금 면제, 부지 무상 제공, 그리고 30년 운영 보장까지 모든 조건을 한국 기업 맞춤형으로 준비했습니다. UAE 경제부 장관이 서울에서 한 제안이었습니다. 이런 제안들이 쏟아지자 한국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신 브리핑룸에서는 연일 관련 질문이 이어졌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대신 다른 지역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업들의 글로벌 다변화, 전략을 존중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의 답변이었습니다. 러브콜은 옵션일 뿐이라는 건가요? 다양한 옵션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 자체가 한국의 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어요. 주요 경제지들도 이런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선택지 다변화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분석 기사를 냈어요. 한국이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보는 일반적 관계에서 벗어나 다작한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불확실성보다 다른 지역의 확실성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런 변화 속에서도 균형감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대통령이 후속 발언에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는 존중받는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존중 비용이 더 싸다는 걸 배웠어요. 이 발언은 한국의 새로운 외교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관세는 숫자이지만 구력은 불확실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실제로 기업들의 투자 의사 결정에도 이런 철학이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비용 계산을 넘어 파트너의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을 더 중시하게 된 것이었어요. 현대중공업 회장이 텀베이 경제단체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택하는 입장이 됐어요. 가장 좋은 조건과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곳과 함께 가면 됩니다. 결국 조지아에서 시작된 사건이 한국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해외 의존용에서 다변화형으로, 수동적 협력에서 능동적 선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이었어요. 현실은 냉정하지만 우리는 데이터로 간다는 정부의 기조처럼 한국은 감정이 아닌 합리적 계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한국은 더 이상 선택받는 위치가 아니라 선택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이제 한국의 선택을 기다리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조지아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이 결국 글로벌 파워 밸런스를 바꿔놓은 셈이었어요. 미국은 투자와 단속의 모순 앞에서 허덕였고 한국은 의존해서 선택으로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핵무기는 없지만 핵기술은 있는 나라. 요청받는 위치에서 제한하는 위치로 올라선 나라. 족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전 세계의 러브콜로 끝났습니다. 존중 비용이 더 싸다는 깨달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하청업체도 아닌 당당한 파트너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역전 드라마. 조지아에서 제네바까지, 96에서 선택권까지 한국이 어떻게 게임의 룰을 바꿔놨는지에 대한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